어이야옹 우야어흥 우야어흥 이번 시간에는 오행의 그 목화 토음수를 설명하며 이제 토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토는 만물의 본입니다. 만물의 본. 만물의 본. 만물의 본이며 우리가 이제 재산이라 그러죠. 재산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륙의 이 대지들, 이 땅이 근간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만물의 본이라고 하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흙을 말하며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천간과 지지의 그 토를 보면 천간에는 무와 기가 토에 속하고, 지지에는 진, 술, 축, 미가 그 토에 속합니다. 방향은 중앙방이고 색깔은 황색이고 맛으로는 단맛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참 흔한 흙이지만 만물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진술충미가 이제 중앙방에 속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12개의 그 지지에 속하는, 땅에 속하는 것들에 이제 말하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방향, 동서남북의 방향이 있는데, 때마다의 결과물이 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봄을 나타내는 인묘 다음에 진이 있죠. 이게 진이 토입니다. 진이. 그 다음에 사오 다음에 미토가 있죠. 그 다음에 신유 다음에 술토가 있고, 해자 다음에 축토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때때의 계절의 결과물을 우리가 토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방위가 동서남북의 어느 방향에도 속하지 않은 중앙의 방위라고 합니다. 중앙의 방위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다 관장한다. 사계절을 다 관장한다. 사방을 다 관장한다. 중앙이다. 그래서 이제 만물의 본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건 흙이 있어야 물건이 만들어지고, 흙이 있어야 또 생겨나고, 만약에 흙이 없다면 만물은 생겨날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오래전에 얘기입니다만은, 오행이 중앙방위를 토라고 했을 때에 한동안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냥 암기로 해서 머릿속에 외우는 건 중앙방위라고 했는데, 이 중앙방위라고 하는 것이 만물의 근본이기 때문에 중앙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본은 토이며, 토는 중앙방위이며 각 계절마다의 결과물입니다. 봄의 결과물인 진토, 여름의 결과물인 미토, 가을의 결과물인 술토, 겨울의 결과물인 축토, 이렇게 해서
사방의 그 계절과 때때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이 토라는 것을 꼭 깊이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은 황색을 나타내고 방향은 중앙방이라 그러죠. 맛은 단맛에 속합니다. 이제 물체의 분류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장, 물건 만들어내는 공장이나 또 창고, 그 다음에 화로, 도자기, 시계, 서적, 골통품, 전자계산기, 엄수표, 물감, 조미료, 식품, 골재, 시멘트, 의상, 토목, 외래품, 특허품, 약재, 병풍, 부채, 장판, 무기, 증권, 금고, 자갈, 모래밭, 농토 등을 우리가 물체의 분류로 토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로, 사람의 인물로 이렇게 이제 오행을 좀 나눠보면, 은행원, 군인, 세무사, 소년, 중개인, 부동산업자, 영어관업자, 미용사, 불청객, 범법자, 광고업자, 요리사, 법관, 석공, 토목기사, 재봉사, 경찰관, 변호사, 예술인, 두목, 자본가, 마취사, 영양사, 또 주색 잡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인물에서 토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체의 분류로 보면 비장, 위, 복부, 코, 수족, 맹장, 췌장, 적천물, 허리, 가슴, 갈비, 등, 위장, 배, 입, 입술, 척추, 항문, 위신경 등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앙방인 토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토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마치고, 저번에 이제 그 윤정이가 그 저번 시간에 그 자기 친구들하고 이제 한 일개 부대를 몰고 와서 이제 좀 공부는 또 왜 하느냐,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번 시간으로 이제 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 이제 애들이 이제 참 이거 좀 궁금한 것도 묻고 이제 서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내가 이제 우스운 얘기 같지만 하나만 너희들한테 좀 물어보자. 네, 그랬어요. 너희들 뭐 때문에 공부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이제 서로 이렇게 참 쳐다보면서 말이 없는데, 두한이란 놈이 나서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참, 듣고서도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더니, 이때 이제 대우란 놈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공부합니다. 라고 또 이제 말을 거들어요. 근데 또 대우라는 애도 역시 자기가 말을 해놓고서도, 이게 썩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고개를 좀 의아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옆에 있는 거죠, 이제, 용삼이라는 놈이 이제 입을 열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또 답을 내놓는데, 또 그것도 용삼이가 자기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도, 이게 답하고는 좀 그런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나더니 아무 얘기도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면은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남들보다도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라는 말은 덧붙여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학생들이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다 나온 것 같아서 내가 그랬죠. 자, 참 너희들 참 생각들이 대단하구나. 참 너무 훌륭하다. 나는 조금 너희들 그 젊음의 그 패기
이로써 그 답으로서는 좀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좀 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꼴랑 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고는 뭐 더 있냐 너희들 얘기 중에.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좀 멋있게 해요. 누구라도 다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에게는 뭔가 큰 뜻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내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너희들이 참 공부를 하는 이유가 딱 이거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뭐 어떤 대답이라도 자기가 주체가 됐을 때는 자기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세상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 말도 맞는 말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느 스승과 제자의 얘기를 내가 좀 거들어 얘기를 했죠. 이제 어느 스승이 이제 참 나이 먹은 제자를 맞아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 부록이 넘은 이 제자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느냐라고 이제 고심하던 스승도 나름대로 고심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무기를 지녀야 세상에 나가서 그래도 네가 뜻을 펼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제 스승이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묵살하고 오늘부터 천자문을 다시 공부해라 하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천자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것은 한문의 기초를 배우는 사람들이 배우는 글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자문이 이제 생겨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양나라 때의 이제 정치인들 중에 주흥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참 학식이 높고 많은 이들에게 덕망이 높아서 아주 칭찬이 자자한 분이라서 왕도 주흥사라고 하는 분을 무척 아끼고 좀 남들보다 더 관대하게 대해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일이라는 것은 어디 그래요? 10년 전에 올바로 했던 얘기가 10년 후에는 10년 전에 한 말이 데미지로 돌아와서 말하자면 역사를 바꾸어놓지 반역자의 말을 거두는 말이 되는 그런 형상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홍사를 반대하는 반대파에서는 저 사람이 10년 전에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참 역모의 기운이 참 있습니다. 뭐 이런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뭐 지금이야 왕정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왕정을 중심으로 왕정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이게 반역의 말입니다. 반역. 예. 왕권에 도전하는 말, 이거 반역의 말. 이 말은 그냥 그 말이 나오면 다 그냥 거의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죠. 여기 주홍사가 이제 어떤 10년 전에 어떤 일에 연루된 일을 참 임금이 너무 아끼기 때문에 이제 이 당파에서 말을 만들어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거 꼼짝없이 주홍사를 죽여야 되겠거든요. 죽여야 돼, 왕이. 근데 왕은 주홍사의 재능과 학문의 그의 행동이나 이 덕을 쌓는 모든 것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말하자면 아침에 이제 어전회의라는 임금이 참석하는 회의를 이제 싹 모으죠. 관료들을 다 모아놓고 주홍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왕이 이제 고안을 한 것이죠. 내가 여차여차한 문제로 좀 반역의
말을 한 것이 지금이 와서 내가 너를 처벌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너의 배운 학식과 덕망이 아까우니 너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너에게 숙제를 준다 하면서 그 숙제가 무엇이냐? 섞이지 않는 글자의 천자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해서 천자의 글을 지어 오너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파에서도 분명히 임금이 그 말 했잖아요. 너는 주어 마땅하지만 네 재능이 아까우니 네 글재주로 섞이지 않는 천자로 글을 지어 오너라 하니까 뭐 반대파에서도 어떻게 뭐 왕이 그렇게까지 숙제를 내려주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뭐 크게 반대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주홍사는 그 순간부터 이제 천지의 이치에서부터 이제 일상의 어떤 생활이나 문화라든가 모든 것을 담아서 이제 글을 짓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천자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천자문에 우리가 이제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지부, 집주, 넓으롱, 거칠황, 이렇게 해서 이제 이연 8글자가 하나의 시입니다. 그래서 천자문은 125수의 시입니다. 시, 그게 시. 네 글자로 된 1년에 2연, 8글자로 된 글자에 로 된 125수의 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승이 늦게 참 출가해서 공부를 배우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하늘천 따지 거물은 누루왕을 풀어봐라 하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글을 푼다는 것은 뭐 글 그대로 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구나. 지부집주 넓은 것처럼 이 우주는 넓고 너무 황량하고 넓으니 황량하고 거칠구나, 이렇게 이제 하니까 스승이 제자를 갖다가 나무랍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풀어가지고 어찌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서 스승은 그 천자문을 풀어줍니다. 하늘 전 따지 거물은 누루왕, 하늘은 끝이 없이 거물거물하여, 하늘은 끝이 없어 거물거물하고 땅은 익은 듯 누렇구나. 하나의 시적 감각으로 표현해야 되죠. 지부집주 넓은 것처럼 우주는 너무도 넓고 넓어 거칠고 황량하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시적 감각으로 이제 참 스승이 제자에게 풀어주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생각해 볼 글자가 거물현자인데, 우리가 이제 그 거물현 그러면 뭐예요? 검다는 말로 쓰죠? 이게, 예? 거물. 근데 이 거물의 자가 끝을 알 수 없어서 거물거물한 것이지, 검은 것, 즉 흑색, 블랙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물하면 그냥 검은 걸로 그냥 치우쳐버리죠. 아닙니다. 거물거물현입니다. 거물거물. 한번 거물이란 말을 한 번 더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또 시적 감각과 글자를 또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참 제자가 남이 하지 않는 공부를 한자를 익히게 되고, 또 스승이 말하는 대로 그 배움으로 인해서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글자, 또 옛 고자들을 연구를 해서 그가 말하자면 그 무기를 만들어 가죠. 그래서 그 제자가 참 그 스승 밑에서 훌륭한 공부를 마쳤다는 얘기를 이제
내가 해드리겠는데, 세상은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자신이 학문을 하는 사람이면 학문으로서 세상에 그 높임을 당해야 되고, 창사꾼은 어때요? 장사를 잘함으로 인해서, 소득을 많이 범으로 인해서 세상에 드러내야 되고, 춤을 잘 추는 사람이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춤이나 노래를 또 남들보다도 더 어떤 기교를 써서라도 남을 더 만족시키고 그 감정에 몰입하게 해야 되는 것, 노래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세상에 밖에 나가서 참 저 노래 참 잘한다. 저 사람이 좀 장사 잘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라도 자신이 어느 농작물을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거름을 제때 주고 또 병충해 방지도 제때 해줘서 수확량을 많이 늘린다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때의 일을 제때에 제대로 해내서 남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껍데기만 보고 몰려들고 쫓아가고 다 그렇습니다. 예. 뭐 어디서 우담 봐라 꽃이 피었다고 그 허무맹랑한 말에 속아서 그 산골짝 절에까지 관광버스가 수십 대 몰려다녀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거기에 몰려가나요? 곰팡이 꽃이 핀 거라고 또 발표가 나오면은 쫙 밀물 빠질 수 없어. 지금은 아주 사람 하나, 개미 새끼 하나 안 가는 절이 되죠. 세상에는요. 그래서 금강경에 사구 네 마디의 그 말씀을 주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첫째 일부가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고 했습니다. 범소유상,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다. 모양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누가 이렇다더라 저거 이렇다더라. 그거 다 허망한 겁니다. 자신이 중심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불나비처럼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자신의 일을 자신이 충실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세상은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또 이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스님이니까 이제 가끔 이제 참 순례라 그럴까 아니면 참 여기저기 스님들을 참 만나 뵙고 참 차도 한잔 마시고 가끔 그럴 그 시간을 갖죠. 이제 참 그 지역에서 꽤 참 이름 나고 절도 참 많이 참 어찌 보면 불사를 훌륭히 하셔서 절집을 꽤 모양나게 지신 그 스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한날은 참 그 스님한테 찾아가서 참 이리저리 이제 하시면 스님의 그 덕담도 듣고 이런저런 하면서 그래도 이제 스님이 수행 생활을 여법하게 참 해오시고 오랜 그 수행 생활을 하시면서 그래도 이 마음 속에 아니면 뭔가의 우리가 불가에서 화두라 그러죠. 뭔가 이 중요한 그 말 한마디를 쓰면 좀 일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자기는 아직까지도 부모 미생전에 한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를 품고 지내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는 참 말 그대로 참 우리 선가에서 말하는 화두인데 이제 스님이 이제 그 오랜 세월 많이 짊어지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 툭 던졌죠. 아니 스님은 어떻게
기둥만 안고 지금까지 오신 꼴인데, 그 기둥만 품고 계시면 어떻게, 언제 집을 지을 겁니까? 언제 누가 대들보도 올려주고, 누가 지붕에 기와도 올려줄 겁니까?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툭 했어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마음법이 공한 이치를 알면 부모님 미생전에 한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 그것도 공한 물건이죠. 그러면 수천, 수억 년 전에 그, 한 물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건 역시도 공한 것이죠. 그럼 공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무슨 말을 갖다가 가지고 장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마음법이 공함의 이치를 알면 다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다 그냥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이나 글로써 한다면 되겠어요? 천지가 오고 감 없이 다 변하지만 본은 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본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공한 것입니다. 공한 것. 마음법이 공하다는 것은 천지 마음법의 태초의 시종이 시작함이나 끝남이나 공함 속에서 오고 가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공함을 알면은 시와 종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은 덜 익은 음식은, 또 덜 익은 과일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먹지 않죠. 사람들 누구라도 때때에 익어서, 때때에 익어야 제 맛대로 익어야 누구라도 참 찾게 되고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알아서 때를 슬기롭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왜 해요?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을 미천으로 어느 때야 될지 모르나 때에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새삼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지니는 것이 변함없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변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함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뭐예요? 마음법의 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한 것입니다. 공한 것이 빈 것이 아니라 노자가 말한 양자 동출 이인명, 동출한 그 자리. 좀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때를 알아서 때를 잘 영위해서 세상 밖에 나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